안녕하세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 인식 확산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이 창의도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창의도시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원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데 원주 문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주신 생명사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이당 장일수 선생님의 생명사상은 무엇인지, 생명과 협동의 사상이 현대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사상이 창의도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등의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이당학교 교장이시자 생명협동교육관 관장님이신 황도근 이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는 아닌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황도근입니다. 현재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한방의료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밖에서 활동하는 거는 무이당학교를 만들어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9월에 들어서서는 여기 생명협동교육관을 이제 완성을 해서 여기 교육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아카데미 계속 진행하면서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무이당 장일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 생명사상을 꼽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생명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는데, 저도 그동안 이제 지역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창의도시 활동과도 계속 함께 해오면서 생명사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들어본 기회가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생명사상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상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그냥 우리 고유의 정신이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사상으로까지 정립한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실천과 결과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무이당 장일순 선생님하고 지금 이 창의도시의 근원이 됐던 박경린 선생님하고는 같은 시대에 만나셨고 네네.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두 분 다 궁극적인 것은, 한 분은 이제 문학으로, 한 분은 사회 활동으로 생명사상을 꼽혔다고 봐요. 아, 네네. 박경리 선생의 생명사상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토지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때 겪었던 모든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토지로 엮어내면서 그분이 이제 이 생명에 대한 큰 문학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네네. 무이당 장일순 선생은 좀 다른 형태로 하셨다고 보이죠. 무이당 장일순 선생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원주에 와가지고 급하게 89년도에 상지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앞집에 무이당 장일순 선생이 사셨죠. 아, 네네.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그 아내가 무이당 선생의 이제 그 조카가 되니까 조카 사이가 네. 됐죠.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학교에 수업이 없을 때는 차 한 잔 마시러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굉장히 잘해주시지 뭐. 저 조카 사이. 그러니까 커피도 주시고 담배도 주시고 그래. 얼마나 어려웠던지. 근데 이제 7월 달이 6월 말쯤 됐을 때 장마가 많이 왔어요. 장마가 많이 왔는데 풀이 막 자랐거든요, 거기가. 네. 옛날 그 미닫이 문처럼 이렇게 들판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시면 옷이 젖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낫을 들고 그걸 배들였어 이렇게 가는 길에다 예. 칭찬받으려고. 네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무당선생님 생가를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네. 문을 쓱 열고 나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아범아 뭐 하냐 이러셔. 예? 아니 다니실 때 힘드실까봐 풀을 메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 풀 네가 키웠니? 이러신 거예요. 깜짝 하다가 당황했죠. 그쵸,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약간 다니시기 불편할까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했는데 정리를 해드렸던 건데. 그 풀 네가 키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저는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걸 보시고서 들어가시면서 아 내가 다니는 길 말고는 다 냅둬라 이러고 들어가셨어. 내가 지금도 그거는 못 잊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당 장희순 선생은 이제 후반에 들으셨을 때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근데 그 보통 쉽지 않은 상식이죠. 그렇죠. 네. 풀이 자라면 빼야지. 네.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이 이제 넘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를 1초 풀 하나 이렇게 썼어요. 풀 하나. 하나의 풀 이렇게 호를 글을 네네. 쭉 쓰고서 아니면 좁쌀 한 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좁쌀 한 알도 온 우주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발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아유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젊은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 나중에. 그러니까 생명사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생물, 나무 또는 자연마저도 온 우주가 만든 귀한 생명이니까 이거를 함부로 하지 마라. 담뱃불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라. 왜? 땅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농약 치지 마라.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시절에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사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함부로 하지 마라. 생명체든 아니면 모든 물품도 이 자연의 모든 조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돈이 많다고 슈퍼에서 잔뜩 사다가 반도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행동은 생명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굉장히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렇죠. 마음. 조심하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날에 당황하실 정도로 그 풀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또 무당 장희순 선생님은 실천으로 또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펼쳐졌었고 또 언급해 주셨지만 박경희 선생님은 또 문학으로 펼쳐지면서 그것이 원주의 어떤 깊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서 또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이전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물리학 전공이시더라고요. 물리 잘하셨어요? 저는 문과여서 네, 물리학이 전공이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어쩌게 고등학교 때 하다 보니까는 국어나 수학은 그러니까 국어를 못했는데 영어하고 수학은 다 100점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다가 물리학과를 들어갔지. 그래서 물리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이제 다 한국에서 마치고 카이스트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제 구체적인 전공은 자석입니다.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쇠붙이. 그게 제 전공이에요. 하드 디스크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하는 거였지. 잘 나갔어요. 원래 여기 안 있었어. 호철에 갔을 때. 포항공대. 그래가지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2008년까지. 근데 망했어요. USB 아시죠? USB. 네, 풀피 디스크. 그걸로 망했어. 그건 자석이 아니거든. 그래요? 잘 나가는 것도 잠깐이야.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막 2,000명, 2,000명 되는 호텔에서 막.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리 쪽 그리고 또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굉장히 또 기술, 최첨단. 네, 최첨단의 기술인데 그런 계속 활동을 해오시다가 협동운동에는 어떻게 좀 함께 하게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당 장희 선생과 뛸 수 없는 관계가 됐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었어 처음에는. 내가 할 일이 바쁘니까 학교 일도 바빴고 학교 그쵸. 일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가 나한테 남았냐면 그 협동조합을 무의당 선생과 함께 했던 분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신 거야. 근데 1994년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네네. 나한테는 좀 나이가 차이가 있는 형님들이지. 이분들이 뭐 잘해 주시죠. 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정말 어울리다가 네네.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네. 정말 이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음. 아, 지금 학교라고 하는데 말고도 다른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2008년, 9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무슨 네. 뭐 뜻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아, 네. 근데 이게 그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 자체도 그게 누군가의 인생과 삶의 방향성에서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활동을 이제 하나 둘씩 해오셨는데 무의당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사실은 그러시나요? 협동운동을 시작한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2001년 귀국해서 외국에 그 멜랜드 대학에 1년 있다가 귀국을 했는데 그 여기 이제 지역의 후배들이 이 무의당 장희순 선생하고 지학순 주교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지역운동 다시 하자고 시작은 했어요. 아, 네네. 근데 그때는 그냥 뭐 했고 본격적인 건 2005년에 상지대학에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게 관여를 합니다. 협동운동에 네, 협동조합 네트워크 만들고 네네. 그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었어요. 대학생협도 만들고 의료생협도 만들고 문화생협 만들고 노인생협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막 만들어 보는 거지. 망한 것도 다양한 있어요. 형태로. 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늘어나는데 갈등이 많아져요. 아. 그렇지 동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네. 그래서 무의당 선생의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협동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갈등은 어디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가라고 등이 등나무하고 치킨나무란 뜻이거든. 걔네들은 성장하면서 반대로 돌았고. 아, 그래요? 그 DNA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 근데 협동을 잘하려면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되거든. 근데 갈등을 해소하는 건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의 지향점이 같아야 돼. 아. 그럼 싸우다가도 만나. 1세대들이 그러시거든. 저녁에 분명히 술 먹다가 싸웠거든.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나. 그건 이제 가는 길이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협동을 하거나 이러한 사회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게 가는 방향이 같으면 싸워도 그 멀리는 안 가. 네. 어쨌든 그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육이 이거. 그래서 무의당 선생 상전에도 그 교육을 엄청나게 했고 지학순 주교님도 그 뒤에 앉아서 못 도망가게 하셨대. 앞뒤로. 네. 그래서 네. 만든 게 2012년 무의당 학교였어요. 그 뜻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신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같은 방향을 보게끔. 네. 일만 하면요 싸워요. 그리고 마음 안 들면 다 나가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교육이 의외로 필요해. 가랑비처럼 계속 적거든. 생각을 바꾸는.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보게 하고 그렇다 보면은 조금의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또 가고 또 가고. 그 협동할 수 있는 오래 가는 거지. 네네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무의당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로 이제 교육이 좀 이루어지나요? 시대 정신을 가르치죠. 꼭 무의당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의당 선생은 절대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무의당 선생의 생각과 삶처럼 우리도 실천하라는 거거든. 네네. 근데 그 무의당 선생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우리 사회에 배고프고 힘들고 패자, 약자 옆에 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당 학교가 그런 주제를 잡는 거죠. 공동체. 어떨 때는 뭐 그 젊은 청년들이 하는 활동들 또 여러 가지 주제로 했어요. 언론도 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역사, 독립싸움, 독립운동 이런 것도 했어.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한정. 이번에는 블록체인 가지고도 했는데. 그래요? 신뢰의 디지털 공동체, 플랫폼, 메타버스 이 얘기도 했어.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 네네. 플랫폼 노동자 문제. 그렇잖아. 네네. 그래서 지금 무의당 학교는 항상 뭐냐면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주제를 필요한지. 계속 잡는 거죠. 숲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관이 들어서서 우리가 지향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힘들어하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중요한데 현대 사회는 관계의 위기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핸드폰만 보니까 관계들을 잘 안 해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도 잘 없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카톡으로 하지 안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생각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대화 학교를 만들었어. 지금 벌써 2번 했죠.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숲학교도 하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교육과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네. 하셨고 이렇게 2012년부터 이제 거의 그러면 9년이 10년 이제 됐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이사님께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교육이 혹시 있으실까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는 협동조합론을 할 때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됐는데 100명이 넘게 오신 거예요. 그 조그만 그 무당 기념관에. 네네. 근데 더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지역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자치. 네네. 그랬더니 기호 1번 달고 온 분하고 기호 2번 달고 온 분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 약간 그 컬러가 다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그거 재밌더라고. 빨간 거 파란 다 오신 거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협동과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깊게 들으시려고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인가 그 자체가 그 자리 좋았어요.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대 정신 그 말씀해 주셨고,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떤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또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등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생명 사상 아니면 생명과 협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2021년 우리 사회의 가장 키가 되는 시대 정신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가 불평등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불평등은요, 소득에 있어서는 14배, 부에 있어서는 50배예요. 이 격차가. 근데 유럽은 평균 8%예요. 8배야.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은요, 개인 소득은 영국이나 이탈리아보다 높아졌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네. 1인당 국민소득이. 근데 단기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집값도 벌어지고 월급 받는 것도 벌어지고 코로나가 그걸 가속시켰죠. 근데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폭포처럼 시끄럽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폭포가 격차가 벌어지면 시끄럽잖아요. 네네. 높을 수, 네. 그래서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협동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해주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의 의식들을 함께 사는 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을 넘어서 지구 전체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거든요. 네네. 아마 더 할 걸 점점 심해질 거예요. 네. 올해만 해도 40도가 넘었다고. 그러면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극복을 하려면 뭐
탄소 중립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당 선생님 생명사상. 음.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조심해 써라. 함부로 소비하고 함부로 버리지 마라. 쓰다 버리는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협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평등 문제, 생명은 기후위기 문제를 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래서 생명과 협동은 저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될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 간의 관계에서 협동과 생명이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장소이기도 한 생명협동 교육관이 올해 이제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은 원주시의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요. 이 앞에 한 10,000평에 가까운 이제 광장이 생겨요. 그 광장 저 밖에서 나가보면 치악산 전경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얼광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생명의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이 건물을 처음엔 부시려고 그랬다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무희당 선생님의 사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 건물을 살린 거지. 근데 이 공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학교를 계속할 거예요. 단체들이 지금 신청을 해. 안에 갈등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원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1인 사회가 많아. 1인 가구가. 40% 넘었거든. 맞아요. 네, 얼마 그러니까 전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모임을 정말 해야 돼. 서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또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그렇지. 환경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거 우울증 생기거든. 이 스마트폰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제일 중요해요. 또 하나는 요 옆에 둘레길이 있어요. 네네. 오늘도 치악산 둘레길 생태조사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악산 둘레길을 소중하게 여겨서 초중고 학생부터 어른까지 숲학교를 열어서 정말 자연에 데려가는 거야. 그럼 순화시키잖아. 또 자연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러한 생명적 기운과 그 관계 맺게 하는 협동의 기운을 계속 이 안에서 하면서 무희당 선생 사상이나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여기서 그래도 재미난 것도 할 거예요. 뭐 디지털도 좀 하고 또 블록체인도 하고 하셨으니까. 청년 모임도 하고 네네. 그건 다양한데 그 앞 깔려 있는 건 그거를 해보려고. 네. 그럼 여기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그 시설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이 있을까요?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예전에 웰딩 콘테를 리모델링해서 5층, 4층, 3층은 18개의 방이 있어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올라가시면. 그리고 3층에는 이제 미디어실하고 자료실이 있는데 2층에는 사무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유 부엌입니다. 부엌 공간이군요. 저기 부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활짝 여름에 열고 여기서 뭐 파티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모임들을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2층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 혁신도시의 여러 부서들이 이걸 빌려요. 2시간, 3시간. 네네. 그래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못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다 오거든. 이거 회의실 답답하잖아. 그렇죠. 여기 또 산 그래서 여기 와서 보이니까. 네. 그걸 하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대화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소가 여기에는 교육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봐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 뜰이 좀 생기면 이 바깥에서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또 날이 조금 더 이제 풀리고 이랬을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네. 또 문학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여기 전시회를 했거든요. 층마다 다. 네네. 그래서 다 이용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문학 관련 행사도 해야죠. 왜냐하면 여름에 좋아요. 열어놓고 작가하고 이렇게 하고. 네네. 바베큐까지는 못하겠죠. 지난번에 막 가져와서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여긴 약간 자연과 하는 공간이니까 시내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 그렇죠. 힘들죠. 예. 그러면 아까도 이렇게 뭐 대화 모임이라든지 숲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혹시 그 이외에도 어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한두 게 가지 더 있을까요? 얘기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무의당학교에서 멘토스쿨 같은 걸 할 거예요. 어떤 전국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무의당 선생님 아우라가 커서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한 분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전문 스쿨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가를 키워내고 싶어. 그리고 전국에 공동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활동가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좀 필요한 교육도 하고 쉬게도 하고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활동가 하나를 잘 해놓으면 그분이 동네를 바꾸거든 가서. 그 여러 번 봤거든. 활동가 하나를 잘 키워내면 네네. 그 활동가가 평생을 난 이 길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를 다 바꾸지. 다니면서. 네네.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지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6개월, 1년 코스로 쭉 이렇게 듣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려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술제도 여기서 했죠. 네네. 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금 하는데 그 예술제에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술제는 무의당 미학 연구회에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받아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씌운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3분의 2만 씌웠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일도 같이 할 거고 지금 여기 창의문화도시하고도 창의문화도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과 협동을 키로 공동체를 키로 작품으로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문학 작품 중에 네네. 그건 저희하고도 아주 좋아서 그 작가 모시고 음. 우리도 좀 네. 또 뭐 작가님과 대화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앞으로의 또 활동도 많이 기대되고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함께 이제 찾아주시면은 더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주시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주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본 일이어서 커피숍도 그렇고 좀 부족하더라도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명과 협동의 가치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라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원주만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딴 데서 하는 거를 쫓아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국은요. 문학 콘텐츠가 세계 탑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런 거 아니에요? BTS도 요즘에 그렇고. 특히 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되려면 원주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아이템들을 그거를 문학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독려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박경리 선생의 사상, 장희순 선생의 사상,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공동체 운동의 뿌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살림이라는 것도 원주에서 사상적으로 태동해서 전국에 70만 조합원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여기 엄청나게 오죠. 근데 그 지역에서 자생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주목할 거라고. 그걸 주제로 해야 사람들이 혹하지 네네. 남들 다 아는 거 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죠. 네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또 혹시 생명협동 교육관 또 그런 측면에서 사도 측면에서 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마당을 여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 대상이 청년일 수도 있고 네네. 주부분들이 여기 공동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초중고 학생일 수도 있고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게끔 기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안해서 들어온 프로그램들을 녹아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마당을 열어주셨을 때 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 저는 아주 네. 영광이죠. 또 제가 위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출연해주신 소감이라든지 또 원주 시민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주가 빨리 팽창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첫째 느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막힙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주가 관내 톨게이트가 6개인데 하나 더 생겨서 7개입니다. 기차역이 3개가 있고 네. 이건 대단한 도시죠. 그래서 원주는 성장할 거예요. 어떠냐. 그런데 중요한 게 아이템이 성공해야 돼요. 내부의 콘텐츠 그리고 사상. 이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는 모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시대정신, 사상, 정체성은 남들이 못 뺏겨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세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정립하는 게 가장 경쟁력 있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국제적인 그렇지.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엔 뭐 국제적으로 내놔도 여기 그럼 올 수 있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거기만의 특색, 거기만의 역사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신. 그게 나는 원주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또 황동윤 교수님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동근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명과 협동, 이 가치가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또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창의도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원주만의 그런 콘텐츠, 원주만의 가치를 또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